고등학교 빅데이터 R&E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구 방법론 두 번째 시간으로 조사 연구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내용은 연구 문제와 가설, 변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측정과 척도, 신뢰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문제와 가설입니다. 연구 문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형의 문장을 연구 문제라고 합니다. 이 연구 문제는 조사 연구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구 문제는 기존의 이론과 지식,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적 규범,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강한 탐구욕,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의 선정 기준은 창의성과 경험적 검증 가능성, 윤리적 배려, 현실적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가설입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이 가설입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 진술입니다.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후에 진위 여부가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잠정적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의 조건은 간단 명료함,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함, 경험적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관계는 우리가 가설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가설의 조건은 적용할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진술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로 기술해야 합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가능한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가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와 가설에 있어서 연구 문제는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연구 수준에서 연구 문제를 우리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적 연구 수준에서는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먼저 연가설이 있습니다. 기무가설이라고도 합니다. 연가설은 보편적으로 옳다고 믿는 가설로 주로 H, 0으로 표기를 합니다. 실험의 결과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간주를 하면서 실험을 통해 통계적인 유의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연가설이 맞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입니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새로운 가설로 H1로 표기를 합니다. 연가설에 반대가 되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가설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가설을 설정한다는 것은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연구가설을 검증할 때는 연가설을 이용해서 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집단 A와 집단 B의 평균 키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로 연구를 설계하고자 할 때 연가설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설은 집단 A와 집단 B 간의 키의 평균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달리 연구가설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가설로 집단 A와 집단 B 간의 키의 평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가설은 실험을 통해 실제로 집단 A와 집단 B 간의 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연구 가설이 채택되어지고 연가설은 기각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와 가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구성된 진술이나 문장을 의미합니다. 가설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문제는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학업 수준은 관련이 있을까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설로 바꾸면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 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학업 수준도 높을 것이다가 가설이 되겠습니다. 검증 대상 가설 설정의 예시를 아래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는 변화하는 수로서 실험을 통해 측정되는 개념입니다.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변수들의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는 한 사건의 원인 또는 선행 조건이 되는 변수로 실험에는 연구자가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하거나 변화시키는 활동 또는 자극을 독립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로 연구자가 예측하거나 설명하기를 원하는 반응, 행위, 성과 실험에서 종속변수의 변화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을 들려준 양파가 그렇지 않은 양파보다 더 빨리 자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클래식으로 들려주는 행위는 독립변인이 되고 양파의 생육 속도는 종속변수가 될 것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원인이 됩니다. 선행 조건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실험에 의해 조작되는 처치입니다. 예측의 근거가 되는 것이 독립변수입니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이며 귀결이입니다. 그리고 실험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종속변수입니다. 세 번째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적 정의입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나 속성, 사회적 현상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개념적 정의입니다. 추상적 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세분화하여 변수를 도출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개념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전 단계가 개념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개념적 정의의 예는 서비스의 질, 가정폭력 경험, 소외 등 주로 논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논문의 제목에 표출되어지는 것들이 개념적 정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서비스의 질을 한번 살펴보면 서비스의 질은 일종의 상대적 경험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된 소비자의 가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적 정의는 기존 연구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기존 연구나
이론을 통해서 다양한 개념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고 연구자 스스로 연구를 위해서 개념을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변인의 경우에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해 주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만족도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학습 만족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적 지식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측정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변수의 구성 개념을 측정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변인을 관찰 가능한 조작 절차 그리고 측정에 따라서 관찰 가능한 것에 근거하여 기술하는 것이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도 이 개념적 정의 이후에 조작적 정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연구 또는 실험을 수행할 때 반드시 변인의 측정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측정을 통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과학적 객관성을 위한 반복 연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과학적 객관성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에서 측정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속 변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변이를 측정하기 위한 작업을 기술하는 것이 측정 조작적 정의입니다. 서로 다른 처치 조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측정하는 특정 행동이나 반응의 정확한 설명을 포함하며 그 반응들을 점수화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측정 조작적 정의의 예시를 살펴보면 특정 브랜드 애호도에 대한 측정을 할 때 우리는 특정 브랜드 애호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개념적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브랜드 애호도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 상품 10회 구매 중에서 특정 브랜드 상품을 구매한 횟수로 정의하는 것이 측정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측정할 수 있도록 응답자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측정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측정입니다. 측정은 말 그대로 뭔가를 재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 특성, 태도, 행동 등의 개념을 계량화하는 과정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나 대상 개념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를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숫자를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숫자를 할당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유형을 숫자로 된 데이터와 숫자가 아닌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로 통계 분석에서는 또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숫자로 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때 대체로 우리는 숫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들을 객관화하여 표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후속 연구나 관련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이 가진 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측정 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4단계의 측정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명목 측정, 두 번째가 서열 측정, 세 번째가 등간 측정, 네 번째가 비율 측정입니다. 먼저 명목 측정은 속성에 따라 측정 대상에 할당되는 숫자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전혀 계량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로 예를 들어 여자와 남자, 그렇다 아니다, 수준의 저, 중, 고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명목적 측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목 측정은 대체로 범주화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서열 측정은 측정을 위하여 대상에 할당된 범주들 사이에 일정한 서열이 존재하는 측정을 의미합니다. 즉 순서가 있는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등에서 3등 가장 선호한 것부터 혐오하는 것에 이르는 순서를 매기는 경우가 서열 측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간 측정입니다. 값들 간의 등 간격을 측정치로 사용하여 강도를 측정하거나 크기를 수량화하는 것입니다. 예로 설문지에서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표현되는 리커트 척도가 대표적인 등간 측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율 측정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모든 값들 간의 등 간격이 존재하며 절대 0점을 갖는 측정치를 사용해서 강도를 측정하거나 크기를 수량화할 수 있는 경우 비율 측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이, 무게, 길이가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등간 측정, 비율 측정은 이 측정의 수준에 따라서 향후 통계 분석의 방법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명목 측정 수준에서는 범주형 데이터가 대표적인 것으로 대체로 우리는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또는 소속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열 측정은 범주가 나누어지고 그 이후에 순서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서열 측정이 되겠습니다. 등간 측정은 균등한 범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열도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등간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 등간 측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등 사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자료를 우리는 등간 측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율 측정은 사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비율 측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율 측정에서는 평균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척도는 논리적, 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항 또는 지표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측정 도구입니다. 앞서 살펴본 측정을 도구화한 것이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설에 의하여 질적인 내용을 지닌 여러 속성을 수량적인 변수로 바꾸어 놓은 표지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변이를 측정하기 위해 서로 관련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척도의 유형은
리커트 척도, 스톤 척도, 거트만 척도, 보가드스 척도, 의차이 척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리커트 척도와 의차이 척도가 되겠습니다. 척정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잣대와 같은 것이 척도입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항으로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설문조사 등에 사용되는 심리 응답 척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리커트 척도는 5점이나 7점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형태의 보기를 가지고 있는 척도들이 리커트 척도가 되겠습니다. 의차이 척도는 척도의 양 끝에 속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반된 수식어를 제시하여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의차이 척도는 반대되는 형용사를 양 끝단에 제시를 해서 그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의차이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할 때 또 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 신뢰성과 타당성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 그 결론을 여러 영역에 여러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신뢰성은 정확하고 믿을 만한 측정이 되었나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이 신뢰성은 연구 대상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 의존 가능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의 측정 방법으로는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내적 일관성 분석 등이 있겠습니다. 이 신뢰성은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 같은 결과를 어느 만큼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95% 신뢰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100번을 측정하였을 때 95번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95%의 신뢰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측정 도구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 대상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측정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사 질문을 활용하여 측정의 항목 수를 최소 2문항 이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사자의 면접 방식과 태도에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전 조사에서 신뢰도가 검증된 설문 문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문헌 연구나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설문지의 문항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사 대상자가 일관되게 특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어떤 환경이나 질문이나 질문의 방식을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측정에 사용된 도구가 대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타당성은 사회과학에서는 측정 대상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타당성 문제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는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이해 타당성, 판별 타당성 등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영역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타당성을 인정받는 측정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 또 이론들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드는 것이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 조사를 통해 항목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통해서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빅데이터 R&E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강의에서는 주로 연구 문제와 가설, 변수, 측정, 척도, 신뢰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실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빅데이터 R&E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숙지하셔서 실제 빅데이터 R&E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